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익은 박사입니다. 이번 파트 3 정보활동 실전 영역에서 제8장 사이버 정보전에 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절 정보화 시대의 정보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의 정보전인데요. 기존의 정보전의 개념은 첩보전과 이제 심리전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첩보전은 1, 2차 세계대전까지 해서 첩보 수집과 방첩 보안, 그리고 비밀 공작이 주가 되면서 심리전이 병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전자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전자전과 컴퓨터의 능력이 발전하면서 C4I전으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결국은 사이버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전, 사이버 테러, 심리전의 양상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정보전의 가장 핵심 전투력이 된 것이죠. 이것이 사이버전이. 그래서 현재 8장 사이버 정보전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개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정보화 시대의 정보전은 이 정보화 시대의 전쟁이 과거처럼 병력, 화력, 지리적인 우세에 의존한 소모전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는 군사, 비군사를 포함한 국가 총력전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정보화 시대 정보전의 핵심은 정보 우위 확보로 아축의 정보와 정보체계는 보호하고 적축의 정보와 정보체계는 결함, 마비, 파괴하는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죠. 그래서 1990년대에는 전자전이 정보전의 핵심으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물리적,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적의 지휘 통제와 레이더, 컴퓨터망을 공격하는 C4I 중심의 정보전이 미국의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 정보전은 정보와 지식 중심의 전쟁으로서 최소한의 살상으로 정보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첨단 과학기술, 정밀 무기, 정보 자산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합참의 합동 비전 2010에서는 정보화 시대 정보전의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의 5개 작전 영역 전반에서의 우세 확보를 위해서 정보 우세를 필수 조건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사이버 영역에서의 전투를 사이버 정보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 합동 교범에서는 정보 작전을 적의 정보 체계 공격과 아군의 정보 체계 방어 활동으로 정의하고 정보전은 위기, 분쟁 시 특정 적을 대상으로 한 정보 작전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 정보전의 특징은 정보전은 이제 물리적인, 지리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되겠는데, 이 정보화 시대 정보전은 저비용으로 군 지휘 체계와 국가 기관망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격은 자동화, 분산화, 은밀화되어 지능적 그리고 고도화되었고 주요 시설과 인프라가 표적이 되어서 방어가 어렵고 국가 사회적인 취약성이 중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정부, 사회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비국가 행위자가 등장하겠고 전략 정보 차원의 대응과 C4I 조기 정보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보전은 최소한의 물리적인 피해와 인명 손실로 최대한의 어떤 전략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전쟁이 바로 정보전이 되겠습니다. 시대별 전쟁 양상 변화는 본문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정보전 시대의 전쟁의 특징을 보시면은 재래식 무력 중심에서 기존의 핵 정밀 타격을 거쳐서 정보와 사이버 중심으로의 전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전 시대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가 다원화되고 전쟁 수행 능력과 방법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뿐만 아니라 또 국가 핵심 역량과 정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전술적인 공격이 중요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 체계를 축으로
국가 전체의 능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잠재적 위협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정보전 능력을 개발하는 특징으로 보시면은 현대 정보전은 첨단 기술 의전이 심화되면서 전략적인 취약성이 커지고 있고, 정보 전력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고 비용이 낮아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국제적인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가전보다는 어떤 저강도 비정규 분쟁이 증가하면서 테러, 국제범죄, 사이버전 등에서와 같이 정보전 효과가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 없이는 장기적인 기술 우위 유지가 어렵다는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정보전의 주요 이슈는 주요 이슈로서는 이제 적대 행위 이전 정보전의 선제 공격의 정당성과 또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 민간 피해가 적다는 점에서의 사전 공격 허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전을 군이 수행할지 또는 정보기관이 수행할지, 이것을 군사행위로 볼 것인지 비밀 공격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판단과 공격 대상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전의 분류는 리비치 같은 사이버전, 전자전, 지휘통제전, 심리전 등 7가지 형태의 정보전으로 세분화한 반면에 런펠트는 정보전을 고강도 분쟁의 사이버전과 저강도 분쟁의 넷전쟁으로 구분해서 군사적인 정보전과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보 분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세계의 위협 요인으로서 먼저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군요. 사이버 공간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로 형성된 비가시적인 가상 사회 공간이죠. 그래서 1984년 윌리엄 깁슨의 소설에서 처음 개념화되었고, 가상 현실 기술과 결합해서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제 본 것이죠. 사이버 정보는 이러한 공간에서 수집 생성되는 정보로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그 자체로서 분석 가치와 국가 자산적인 성격을 지니고, 오늘날에는 이 국익 창출의 새로운 영역이자 전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정보는 이 사이버 정보에 대한 공격이 정보통신 인프라 위협을 넘어서 국가 기반 시설과 국가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이버 정보가 그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군 지휘통신망, 방공, 항공, 교통, 에너지, 원자력 등 핵심 통제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군사작전 불능과 대형 인명, 사회적인 재난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이버 정보가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위협은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정보 탈취, 마비, 장악을 목적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주요 시스템 위협은 사회공학, 키로깅, 무차별 대입을 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탈취, 또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등 악성 코드 유포, 그리고 정상 절차를 위하는 백도어 설치 등이 되겠고요. 네트워크 위협으로는 서비스 거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파밍, 신원 위장을 통한 스푸핑, 패킷 도청인 스누핑, 대량 트래픽을 이용한 스머핑 공격 등이 있고, 이것은 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침해 위협은 이제 개인, 조직, 국가 수준으로 구분되는데요. 개인적인 위협은 이제 해커나 범죄자가 금전 획득이나 명성을 목적으로 개인 PC와 민간 통신망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조직적인 위협은 산업 스파이라든가 테러 조직, 범죄 집단이 정치, 경제적 이익과 사회 혼란을 위해서 기업, 금융, 항공 등 주요 정보통신망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이 되겠고요. 국가 위협은 이제 국가정보기관이나 사이버전 전사가 국가 기능과 방위 능력 마비를 목표로 국방, 외교, 치안망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현대 사이버 공간에서는 네트워크 양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인지적인 영역에서 수행되는 고차원적인 정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인식과 가치, 신념, 행동을 조작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것은 범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정보사회 도래로 가능해졌고 대중과 엘리트의 여론 형성이 주요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수단은 이제 공개 외교, 선전, 심리전, 정치, 문화적인 전복, 또 언론 조작, 네트워크 침입 등이 되겠으며, 반면에 네트워크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군사작전적인 성격의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기반과 국방 기반 체계를 약화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어떤 군사적인 영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는 이제 사이버 컴퓨터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사회 분쟁적인 형태의 사회 분쟁과 갈등의 형태가 되겠고, 네트워크 워는 군사적인 작전 형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 양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3 8장 2절 사이버 전쟁 페이지 287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